Only one, only for you. 오직 하나뿐인 당신만의 속눈썹 디자이너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속눈썹 연장 감호를 제거하는 리무버인데요. 리무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형이 있습니다. 제형별 특징과 사용 방법 그리고 사용 대상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속눈썹 연장은 어디에 하는 부위죠? 눈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특히 연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리무브를 하는 작업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정교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리무브 작업을 할 때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실제 제 경험담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샵에 방문을 해서 제거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벌떡 일어났거든요. 눈이 불에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막 눈을 비볐어요. 그러니까 더 따가워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속눈썹 연장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좀 이렇게 부르르 떠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대상에게 어떤 타입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무버의 제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액상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 젤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림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액상 타입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액상 타입은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고도의 숙련자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나 경력이 적으신 분이 사용하실 때는 액상이기 때문에 감호를 제거하는 중에 눈에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 속눈썹 감호를 제거해 주신 선생님이 액상 타입을 사용하셨어요. 액상 타입은 고객이 얼굴을 살짝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재채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탄 듯한 고통과 위화감이 생겨요.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저와 같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액상 타입이고요. 액상 타입이라고 해서 사실 빠르게 제거되거나 그렇진 않지만 순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가장 깨끗하게 제거가 되겠죠. 두 번째, 젤 타입은 부분 제거와 전체 제거를 사용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흐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젤 타입의 장점은 부분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어를 하시러 온 경우 그리고 연장 디자인을 다 마쳤는데 부분 수정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네, 부분 수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부분 제거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술자가 안정된 자세로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림 타입. 크림 타입은 전체를 제거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마찬가지로 젤 타입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무버 제품입니다. 리무버의 역할은 글루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용해시켜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인데요. 연장된 감호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랩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글루 용해 속도가 빨라진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랩의 유연성 때문에 연장된 감호와 리무버 제형의 밀착력을 높여주어서 한두 가닥씩 제거하는 스텝이 덩어리처럼 제거가 되기 때문에 글루 용해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첫 번째는 제거에 정석으로 사용되는 우드 스틱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연장된 감호 밑에 스틱을 대고 젤 유형과 그리고 크림 유형을 도포한 다음 일정 시간 방치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브러쉬나 면봉을 이용하여 속눈썹을 빗어주면 제거가 되는 방법인데요. 초보자에게 매우 안전하고 유용한 제거 방법입니다. 연장된 감호 밑에 스틱을 대고 쳐서 도포를 하는데 보통 감호는 피부에서 1mm 이상 거리가 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도포를 하는 위치는 글루가 묻어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도포를 하는데 스틱의 이 가장자리에 제형이 닿게 되면 눈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젤을 해서 얹듯이 성분이 녹이는 용해되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속눈썹 끝부분까지 바를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 도포를 해둘게요. 그 리무버를 도포해 놓은 상태에서 실무자는 다른 작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틱에 묻어 있잖아요. 이거는 안구에 닿을 수 있고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솜으로 닦아낸 다음에 사용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스틱을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밑에서 위쪽으로 빗듯이, 이때 너무 무리하게 속눈썹을 빗지 마세요. 물론 휴지기 단계 모발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시게 되면 눈썹이 인위적으로 뽑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텐션만 줘서 빗어내듯이 해주는데, 가모가 붙어있지 않은 속눈썹에도 글루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루를 도포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글루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글루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면 연장할 때 잘 부착이 되지 않겠죠. 앞부분 다시 해볼게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스틱의 앞뒤를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리무버 작업은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전부 제거되었죠? 두 번째는 연장된 가모를 테이프로 들어 올려 눈꺼풀에 부착을 한 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액상, 젤, 크림 세 가지 제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마이크로 브러쉬보단 면봉을 활용해서 속눈썹에 도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크림과 젤 타입은 마이크로 브러쉬, 면봉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유경험자에게 추천합니다. 가모 밑으로 테이프를 놓은 다음 전체적으로 쓸어서 올려주시는데, 이때 글루가 묻어있는 부위는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싸듯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살짝 눈꺼풀에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사용할 리무버는 액상 타입이에요. 그래서 면봉에 액상을 묻혀서 톡톡 바르듯이 할 텐데요. 액상이 흐르지 않죠? 이 상태에서 글루가 묻어있는 부위에 톡톡. 이때 작업자의 눈은 점막까지 볼 수 있는 시선을 두세요. 그래서 눈에 흘러 들어가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거는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좀 염려가 되시는 분은 눈 밑에 아이패치 대신 화장솜을 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면 피부가 바로 액상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브러싱 하듯이 자극을 줘볼게요. 윗꺼풀을 살짝 손으로 텐션을 줘서 누른 다음에 밑에서 위로 빗듯이 액상답게 제거한 부위가 상당히 깔끔하게 제거는 되었지만 액상이어서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모를 제거하고 눈꺼풀과 속눈썹 사이사이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 주의하셔서 작업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세 번째는 핀셋으로 가모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부분 제거나 리페어 작업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연장 직후 모양을 수정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가모와 속눈썹을 다른 방향으로 당겨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리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접착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핀셋으로 빗듯이 가모를 튕겨주면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는 제거 방법입니다. 이렇게 몇 가닥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모도 접착력이 많이 약해져 있죠. 그래서 핀셋으로만 살짝 텐션을 주더라도 금방 제거가 되는데, 가모와 핀셋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아주 쉽게 제거가 됩니다. 너무 멀리 잡아당기면 속눈썹이 끊어지거나 휘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짧게 잡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가모를 잡고 피부 가까이에 속눈썹이 자라나온 그 부위를 가르기 핀셋으로 댄 다음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모가 접착력이 약해서 떠있는 경우가 많아요. 살짝만 반대 방향으로만 서로 텐션을 주듯이 이렇게 해주면 아주 쉽게 제거가 됩니다. 남아있는 양이 적더라도 글루 양이 많은 경우는 핀셋 제거는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제거하셔야 됩니다.
핀셋 제거는 접착력이 약해져 있는 가물을 제거할 때 좀 편하긴 한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글루양이 많은 경우에 무리하게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텐션을 주더라도 속눈썹이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힘 조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보면 연장된 가무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제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글루,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림이나 혹은 젤 리무버를 이용해서 전체를 한 번 더 리무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유는 모발 맨 바깥의 층에 큐티클이 있잖아요. 큐티클을 핀셋으로 빗듯이 무리하게 쓸어낸다면 이 바깥에 있는 큐티클이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발 손상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모발이 가늘어지고 그리고 탄력을 잃을 수 있어요. 이미 다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을 수 있는 소량의 글루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뿌리부터 속눈썹 모발 끝까지는 아니어도 중간이거나 중간 이상까지 글루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발이 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포한 다음 이렇게 해서 제거되는 글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일정 시간 방치한 후에 밑에서 위로 깎아내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닦아주셔야지 잔여물이 눈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일본식 제거 방법은 물에 적신 화장솜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제거 방법이에요. 우선 액상, 젤, 크림 이 세 가지의 제형을 물에 적신 솜으로 1차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갈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작업자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제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본식 제거 방법을 소개할게요. 우선 화장솜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화장솜을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의 양만큼만 물솜을 만든 다음에, 이게 지금 직선이잖아요. 그런데 눈매는 직선이 아니죠. 얘를 살짝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화장솜은 겹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이렇게 겹이 있잖아요. 이런 화장솜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서 눈 밑에 부착할 겁니다. 부착을 한 다음 감아주세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위 속눈썹만 분리가 됐죠? 그런 다음에 크림 타입을 눈썹 위에 도포를 해주는 겁니다. 역시 글루가 묻어있는 부위에만 충분히 도포를 해주세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도포를 해도 물에 적신 화장솜이 일자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눈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무가 남아있지 않은 속눈썹에도 살짝 발라주세요. 발라주시고 다른 부위는 제가 젤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그 랩을 이용한 랩핑 방법을 활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눈썹을 밑에서 위쪽으로 빗듯이 한번 액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이때도 너무 속눈썹에 무리하게 힘을 주지는 마세요. 걷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속눈썹이 보이죠? 양이 부족하면 다시 바르세요. 많은 양의 가물을 제거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잠시 또 방치할게요. 살짝 눈꼬리와 앞머리가 뜰 수 있으면 이렇게 살짝 눌러서 펴주세요. 일본에서 추구하는 이 리무버의 작업의 가장 우선순위는 안전과 위생, 그리고 고객의 편안함이거든요. 감원은 다 제거가 됐고요. 남아있는 물솜을 가지고 밑에서 위로, 다시 밑에서 위로 먼저 리무버 잔여물을 닦아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네, 오늘은 리무버의 종류, 그리고 그 특성, 그리고 그 특성에 따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새로 알게 된 정보들이 좀 있으신가요? 리무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안전, 또 안전. 안전이에요. 안전에 기인해서 눈썹에 무리가 되지 않는 리무버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도 많이 필요하시고요. 숙련도를 요구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매우 좋으셨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